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식 시황 리뷰는 아니고요. 일단 오늘 지수가 올랐죠. 지수가 이렇게 2%씩이나 이렇게 뜨면서 올랐는데 이 뜬 만큼 해가지고 장이 제가 체감하는 그 장은 많이 어려웠다, 그런 거 그냥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좀 찍습니다. 그냥 보면은 후회하는 내용들도 많을 거고요. 지금 장은 이렇게 좋은데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 혼자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시장이 일단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선물이 어제 미국 장도 그렇고 4% 5% 이렇게 뜨면서 끝이 났고,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2%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여기서 3% 이상 상승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보면은 외국인들이 큰 매수를 들어와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지수가 코스닥을 빠졌을 때 이 악재라고 했던 것들은 주로 뭐였냐? 3억 대주주 그 양도세 문제가 컸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컸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부양책 합의도 늦어진다라는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장이 빠졌다가 이제는 슬슬 대주주 양도세도 이제 끝이 났고, 그 2년 동안 그대로 오겠다라는 이슈가 그렇게 끝이 났고,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하니까 어제는 이제 해프닝이 좀 있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라는 그런 해프닝이었다가 밤중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환율이 낮은 상태였는데 여기 환율이 낮죠. 지금 오늘 1128원으로 원달러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또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모습에서 외국인들이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단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수의 위치가 여기서 더 갈지 하락을 할지 이제 알 수는 없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21선을 넘는지 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은 이제 갭 상승을 해놓고 갭을 21선 위에서 상승시켜놓고 2%까지 띄운 상태에서 이제 끝이 났죠. 이 상태로 바로 이렇게 막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갈 것 같은 움직임과, 그다음 미국 나스닥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장난 아니죠. 나스닥 보시면 갭 상승을 완전히 크게 해버렸으니까요. 보시면 5일선 위에 아예 갭 상승으로 5일선 위에 띄워놓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막 지수 얘기를 막 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 그냥 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동안 상승일 요 며칠 동안 상승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이제 피플바이오나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가 있죠. 오늘은 이제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오늘 상승이 더 나올 뻔했는데 상승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센코, 위드텍, 또 그다음에 올랐었던 게 셀레믹스, 앞타머 사이언스, 그리고 뭐 바이브 컴퍼니 종목들이 많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무슨 특징이 있냐, 오늘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인 동시에 이 2020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을 했던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 놓은 겁니다. 아마 매수를 이렇게 실력이 좋고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로 해가지고 계속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매매를 잘 따라하셨으면 수익이 크게 나셨을 그런 장인 텐데요. 일단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예 한 종목만 가지고 지금 매수한 상태로 이제 상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상승에 이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만 이게 소외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분명 이제 내가 손실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니까 왠지 나만 이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배가 아프고 그런 상황이 좀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 연출이 됐죠. 왜냐, 최근 그동안 이제 상승이 이제 하락장, 이 대세 상승장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을 겪고, 이런 상태에서 이럴 때는 이제 상한가가 이제 하루에 막 5개, 6개 나오는 날이 이제 적었으니까 오랜만에 나오는 이런 장에서 상승장의 힘을 느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장이 2%, 지수가 2% 상승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특정한 테마라는 것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올랐던 것들 보면은
일단 잠깐 상한가부터 한번 종목들을 볼게요. 이 센코부터 피플바이오, 앞타머사이언스, 바이오부 컴퍼니, 위드텍, 셀레믹스, 그 다음에 핀가요? 또 그렇고 이런 종목들 보면 다 그냥 신규 상장인데, 그 다음에 그럼 이 신규 상장이라는 걸 말고 혹시 다른 테마가 엮여서 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면은, 성호전자는 개별주로 상승을 했고, 오성 첨단 소재죠.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4일날 수요일날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라는 그런 소식에 이렇게 오성 첨단 소재,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이제 이렇게 큰 하락을 했었고, 또 하나솔루션도 그린 뉴딜 관련주로 해가지고 큰 폭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유니온, 그리고 데아티아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이 수요일날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었는데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장중에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고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이런 데아티아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가 줬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이어서 미국장 이제 새벽도 투표가 있었죠. 밤이랑 이럴 때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다시 우편 투표나 이런 것들을 진행이 되면서 우세하다라는 것들과, 지금은 이제 네바다주 그 선거인단을 6명만 확보를 하면은 이제 720석이라는 그 매직 넘버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 아침에 이 종목들의 희비가 완전히 갈려버렸죠. 오성 첨단 소재는 마이너스 25%까지, 저가 마이너스 25%까지 빠졌다가 오늘 시가로 20% 이 갭 상승을 하면서 이제 장이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상승으로 했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이제 시가가 7% 뜨면서 고가도 15%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끝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를 보면은 이제 바이든 관련 테마로 해가지고 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시장에 딱 뚜렷한 그런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종목이 상승을 했다라는 느낌은 좀 잘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오늘 오성 첨단 소재나 하나솔루션 이런 바이든 관련주들은 결국 이 상승이 이 하락폭만큼의 이 상승이 다시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요. 이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이끌어주면서 그런 테마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고, 오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코부터 피플바이오, 앞타머사이언스, 바이오 컴퍼니, 위드텍, 이런 종목들의 돈이 지금 보면은 다 이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오늘은 뭐 센코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은 그 다음날 이제 피플바이오가 또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이게 신규 상장주들이 거래가 이어지면서 순환매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센코가 상한가를 가고, 피플바이오도 상한가로 이어서 가고, 또 앞타머사이언스 상한가로 이어서 가고, 만약 이런 진짜 단타를 잘 하시고 이 시황을 잘 읽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장이었을 텐데, 일단 저는 그러지 못한 트레이더라서 소외받는 느낌은 들지만, 그냥 소외받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이런 흐름에 타지 못한 것들, 그런 게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워낙에 이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은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매를 거의 진행을 못합니다. 왜냐, 제 원칙상에 되게 위험한 구간인 경우, 막 위험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큰 급락의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에 이 종목들이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종목들, 피플바이오나 이 센코, 그다음에 앞타머사이언스, 그다음에 위드, 이런 종목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계속 시장이 계속 이런 종목들로 가지고만 상승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지수도 같이 올라오고 했지만, 지수 올라온 만큼 내 종목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결국 돈들이 다 이런 신규 상장주에 들어간 겁니다. 신규 상장주에 들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뭐 반성해야 될 거는 그냥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게 원칙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 시장의 유연함이 우선이냐, 이거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확실히 그 시장에 대한 그 시황이나 그 유연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엄청 큰 상승을 이어가줄 수 있었겠죠. 그 자기 계좌에 큰 플러스가 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반대로 저같이 일단 뭐 차트를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트레이더인데 되게 시장이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제가 들어갈 만한 그런 기준의 차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이어가 줬으니까 이게 상한가를 갖고 내가 이런 종목을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아쉽다 라고 느낄 수는 있는 거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종목을 내가 과연 매수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되게 움직임들이 상승이 이어지고 나서 이제 또 바로 죽이곤 이렇게 급하게 또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또 갭 상승을 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배팅에 대한, 그러니까 뭐 손절을 이제 각자만의 기준이 있고 하겠지만, 이 배팅으로 치면은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 자체가. 왜냐면 일단 이 바닥권에서 이격이란 게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건 맞고, 인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큰 원인이, 가장 큰 그런 이 하락으로서의 그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이런 돈들이 이제 계속 터지긴 했죠. 이런 돈들이 터지긴 했는데, 이 터지는 이 돈들을 보고서 물론 이제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런 구간이나 매수를 그냥 맨날 하던 그런 방식대로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고 하겠지만, 평소에 매매를 하던 이런 구간에 비해서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배팅이 들어가지도 못하죠.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는 비중을 줄여서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은 이 원칙, 이 밑에 이런 내가 안전한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는 이 원칙 때문에 이 시장의 유연함이 부족해서, 시장에 대한 유연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올 때 배팅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거를 놓치는 그런 것을 이제 반성하는 건데,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이어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먹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반성해서 끝이 나면은 또 다음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가는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럼 또 그때도 그렇고, 이제 다음에도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갈 때가 있겠죠. 이제 그때도 지금의 이제 이런 반성이 없으면은 결국 또 똑같이 이렇게 놓치게 될 겁니다. 놓치게 될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반성 차원이고, 근데 실제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내가 원칙대로 하기를, 그냥 원칙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기를 잘했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먹지는 못하고 하지만, 결국 이게 지금 시장에 이끌어지는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신규 상장주들이 상승을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게 딜레마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런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 그래서 이런 20%, 28% 거의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24% 이렇게 다시 상승을 이어가 준 이런 종목이 다음에도 이제 갭이 이렇게 띄우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지금 이 시기를 잘 탄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상승을 해주는 종목은 거의 한 10개 중에 1개밖에 없다라고 딱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열의 9은 사실 이렇게 갭이 뜨지도 않고요. 갭이 뜨지도 않고 이런 구간까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수익을 낸 거겠지만, 근데 다음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베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있겠죠. 이렇게 장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똑같이 이러한 기준을,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계속 눈에 익혀놓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만 이제 다음에도 이런 종목들이 나올 거야 하면서 매수를 진행해 왔을 때는, 나중에 이제 장이 조금이라도 고꾸라지고 종목들이 또 이런 장과는 반대로 신규 상장주들이 갖고 했지만, 또 어떤 장에는 뭐 지수 관련주들만 올라갈 때가 있고, 또
그다음 테마 한 개의 테마만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 그런 테마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테마들,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다 테마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 다 다를 텐데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배팅이 나간다 할 때는 이렇게 크게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종목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나는 이거 왜 못 먹지 이런 배 아파하는 것은 좀 마음은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장이 뭐 안 좋아지는 모습,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장이 안 좋은 걸 많이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그만큼 이런 지금에 하는 이제 이 원칙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달라서 매매를 잘 하고 하겠지만 특별한 원칙이 없는 사람들, 특별한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다음 그런 하락장이 왔을 때는 이런 종목들의 결국에는 지금 얻었던 이 수익이 이 지금의 30%를 얻었던 게 나중에는 한 60%, 70%까지 맞는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반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한번 그래도 비중을 줄여서 베팅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반성은 좀 하되 그래도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다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끝까지 가진 않겠죠. 끝까지는 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실 분도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종목이 올라갈 때 이렇게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상승 추세,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부정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하면은 이 종목 대세 상승장 어떻게 먹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고 이럴 때 못합니다. 종목이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여기 내가 매수가 대비해서 50% 올라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참 많죠. 100%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50%, 100%에서 제 것은 결국 10%, 많이 먹으면 15%. 그러니까 그 올라가 있는 것에서 진짜 내 거는 그냥 10%, 15%만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할 때 이런 추세를 먹고 싶죠. 먹고 싶고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런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계속 오히려 이제 종목을 더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었는데도 종목을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종목을 이제 사랑하게 돼서 종목이 빠지는 와중에도 괜찮아, 이건 다시 반등이 나와줄 거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수익권이 왔는데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까지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진짜 나중에 100%가 올라가든 뭐 50% 올라가든 그냥 생각 안 하고, 물론 배는 좀 알아, 그냥 내가 먹을 거는 10% 5% 먹겠다 그 정도만 딱 생각하고 그냥 매매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피플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욕심에 의해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승이 계속 오늘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곳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자신만의 기준이 따로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 욕심이 가장 큰 우선이. 지금 이 종목이 내가 여기 5만원에서 사가지고 55,000원 종가에 잘 팔았다, 10% 먹고 잘 팔았다 생각하면 끝이 나는데 이게 또 여기서 팔았는데 다음날 갭이 또 떠가지고 6만원 이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배가 너무 아프게 65,000원 이런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했죠. 근데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런 높은 구간에서 다행히 얘가 이렇게 상도 좋고 종목이 상승을 했으니까 물리는 게 없지만 이 상태에서 이 65,000원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 종목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거야. 왜냐, 밑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임한다면은 만약 특정한 구간까지 떨어져 갖고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먹는 매매를 주로 하는데요. 떨어졌을 때 이제 반등 나오고. 근데 이런 신규 상장주는 이번에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결국 얘네들도 지금은 뭐 내일도 상승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결국엔 종목이 하락을 하는 날이 오겠죠. 이런 날들이 올 겁니다. 하락이 하는 날. 저는 이제 이 종목을 하락을 할 때 안 잡을 겁니다. 그냥 아예 잡을 생각이 없어요.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잡아갖고 매수를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서 매수도 해보고 했는데 물론 이제 확률은 또 있겠죠. 근데
정확한 여기가 하락 멈추는 지점도 모르겠고, 저는 이제 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예 모르는 거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아예 깔끔히 포기하는 거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일단 내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내려갈 때 이렇게 막 이런 종목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상승을 이렇게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서 아예 매매를 접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게 공부도 많이 하고 했던 분들 중에 오늘 같은 장이 오히려 더 어려웠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이 이어졌고, 뭐 지수는 올랐지만 골고루 그 질 좋은 종목들에 돈이 퍼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할 것이 없고 그런 상황, 그리고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죠. 오늘 하루의 움직임.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신규 상장주라는 게 내일도 다시 상승을 이어가줄 수도 있지만, 또 내일 반대로 음봉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 시황이란 거는 내일은 무조건 다 모르는 거죠. 내일 모레도 내가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찾으려고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장일수록,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일은 또 나한테 맞는 종목들이 올 것이고, 또 내 기준만 잘 지키고 나면은 그냥 이런 장에서도 내 기준대로 해서 나중에 수익이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오늘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약간 뭐 이렇게 막 종목들 막 상한가를 막 가고 이런 거 배 아프지만 일단 뭐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좀 생각보다 지수는 좋았지만 장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이것도 시장의 움직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그냥 잘 봤다. 오늘 매매를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자기의 종목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요. 오늘 그냥 종목은 이렇게 시장을 잘 봤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또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나는 왜 이런 종목을 잡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잡지를 못하고 이런 데에서 이게 내 원칙대로가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이런 데서 충분히 매매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트레이더 입장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새로운 뭐 비중 조절을 다시 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기법이 다시 필요하게 되고, 이런 지금 하는 기법이 안 맞는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기법을 다시 찾는 거고, 그런 과정을 하는 거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검증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기준대로 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장 때문에 지금 이런 장이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에 내 기준을 맞춰가면 안 됩니다. 딱 일단 내 기준,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그 기준대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은 또 다른 모습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도 좋은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텐션이 좀 저조했는데 그 돈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우울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냥 말을 그냥 침착하게 하려다 보니까 되게 텐션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장에서도 중요한 거는 결국 오늘의 수익보다 중요한 건 내일을 위한 원칙이다. 자기만의 원칙을 잘 지키셔서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